자, 이번 시간에는 주제 2번 드디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성립과 발전 보도록 할 텐데요. 삼국에 한 나라를 껴주지 않네요. 그래서 이 나라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가야라는 나라도 이제 같이 한번 껴줘서 결과적으로 삼국 플러스 1, 이 네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건국이 되었고 발전해 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떤 나라들 배웠죠? 부여, 고구려, 그 밑에 옥저, 동에 있었고요. 그 한반도 남쪽에는 마한, 변한, 진안 이렇게 사만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마우스로 그려야 돼서 잘 그려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선생님 좀 그려볼게요. 자. 자, 이렇게 있고요. 제일 위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죠. 자, 부여가 맨 꼭대기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왜 자꾸 옛날 얘기를 지금 하느냐? 자, 옛날을 알아야지 그 이유를 안다고 했죠. 자, 부여가 있었고요. 부여 밑에 고구려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고구려를 세운 왕이 누구였었죠? 고구려 세운 왕은 바로 주몽이에요. 고주몽. 어? 자, 근데 이 주먹이라는 왕은 원래 어디에서 살다가 탈출해서 고구려를 세웠을까요? 그렇죠. 이 부여에서 주먹이 내려온 거예요. 부여 금화 왕이 이제 유화분이 부인이라는 부인을 만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유화 부인이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알을 낳죠. 자, 그래서 이제 알을 깨고 난 주몽이 상당히 이제 비범하고 너무 뛰어나니까 부여의 원래 아들 두 명이 이제 경계하죠. 혹시 얘가 크면 네 자리 넘보는 거 아니야? 다음 왕은 난데? 그래서 이제 주몽이 원래 부여 왕 금화 왕의 아들들한테 핍박을 받다가 이제 부여를 떠나죠. 근데 이제 주몽이 또 그 부여 시절에 또 어떤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또 주몽은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유리라는 왕이었죠. 자, 주몽이 원래 부여에서 난 아들이 유리야. 근데 유리를 두고 먼저 부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야, 너 나중에 내가 부여를 떠나서 고구려 세우면 찾아와라. 그래서 이제 너의 내 아들의 징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칼을 부러뜨려서 반쪽을 주죠. 그리고 떠나요. 근데 이제 결국 주몽이 고구려 쪽에 와서 이제 고구려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몽은 고구려를 세운 다음에 또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 이제 두 아들이 있어. 그 두 아들이 이제 비류와 온조예요. 온조. 어? 비류, 온조. 장남 비류, 차남 온조예요. 근데 이 또 비류 온조는 그리고 다음 주머니 뒤를 이을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여에 있었던 두고 왔던 누가 찾아올까요? 칼자루 반쪽알이 들고 뭐지? 제가 그 부여에 있었던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유리가 튀어나오면서 유리가 장남이 되는 거예요. 응? 고유리, 고비류, 고온조. 자, 그래서 결국 이 주몽은 부여에 두고 왔던 장남을 찾았고요. 그래서 유리를 바로 다음 왕으로 책봉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류하고 온조는 야, 여기 있다가는 내가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비류하고 온조는 어떻게 되냐면 또 고구려를 떠나요. 마치 주몽이 부여에서 형들의 핍박을 받아서 떠나서 고구려를 세웠던 것처럼 비류와 온조도 이 두 아들도 야 여기는 안 되겠다. 유리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내려와요. 자 내려와. 그래서 어떻게 내려왔냐면 자 비류는 지금의 인천 지역으로 내려와요. 인천. 인천.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색깔 좀 바꿔볼게요. 색깔을 부여는 분홍 색깔, 백제는 분홍 색깔로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게 이제 바로 비류가 세웠던 국가고요. 미추홀이라는 국가를 세우고요. 온전은 형님이 바닷가로 가면 저는 강가로 갈게요. 그래서 한강 주변에
아, 십제라는 나라를 세워요. 근데 바닷가는 좀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었고요. 온조가 자리 잡았던 한강 지역. 자, 지금의 어딜까요? 지금의 그 올림픽 공원이 있는데 위례 신도시 있는데 왜 위례가 위례냐면 이때 온조가 세웠던 왕이 위례 성이에요. 성이. 그래서 이제 위례 성에다가 이제 백제를 건국한 거예요. 자, 결국 백제를 건국한 시조는 누구예요? 온조예요, 온조. 그래서 여기 이제 백제를 이제 건국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야, 밑에는 백제가 세워지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마한, 변한, 진한이 있었다고 했죠.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색깔 바꾸고, 자, 여기가 마한이에요. 마한, 사만. 자, 마한 맨 왼쪽에 마한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변환이 있고요. 오른쪽에 진한이 있죠. 자, 마한, 변환, 진한이 있는데 그 마한, 변환, 진한에는 조그만 소국들이 또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온조가 세웠던 백제는 자, 마한에 지금 한강에 있는 소국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라를 세운 게 백제가 된 게 아니라 마한의 조그만 백제국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뭐다? 여기가 이제 백제다. 마한의 마한 내에 백제를 세운 거예요. 자, 마한의 전체를 지배했던 소국은 목지국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는 백제가 목지국을 누르고 마한을 통일해서 백제가 마한 전체를 이제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백제는 결국 온조가 고구려 주몽의 그 셋째 아들이죠. 결국 셋째 아들이었지만 형님이 계셔서 내려와서 지금의 위례 지역에 위례성을 쌓고 백제를 세웠고 마한의 한 소국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점점 백제가 성장을 해서 결국 목지국을 제압하고 만을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커다란 중앙 집권 국가를 발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백제는 이렇게 됐고요. 신라. 자, 신라는 마한, 변한, 진한 중에 바로 진안에 이제 진안에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진안 이쯤 되겠죠. 오른쪽에 지금의 경주 지역에 여기에 이제 사로국이라는 자 사로국 진안 내에 사로국이라는 국가로 이름을 지으는데요. 자, 근데 이 사로국은 세 개 부족이 합친 거예요. 세 개 부족은 김씨, 박씨, 그다음에 석씨. 자, 이렇게 세 개 부족이 통합을 해가지고요. 사로국이라는 우리 같이 살자. 어? 그래서 이제 지난해 세 성씨 부족이 통합을 해서 사로국이라는 국가로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사로국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결국 이제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꾼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변한이 하나 있죠. 변한. 우리 변한은 자, 여기 밑에 변화는 또 여러 여섯 개의 국가가 합쳐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냐면 가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야도 자 이제 가야가 이제 변화는 이제 뭐가 되었다? 이제 가야가 되었다. 처음에 이제 가야는 여섯 개의 왕국이 있는데 그 여섯 개 중에서 김해 지방의 금강가야 그 철이 가장 많은 곳이었나 봐요. 해안가 지역에 바닷가 쪽에 현재 김해 지역 알죠? 그 김해 지역의 금강가야가 초기 가야 연맹을 이끌면서 발전해 가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고구려는 결국에는 옆에 옥조와 동해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 부여와 옥조와 동해를 다 통합을 해서 이렇게 거대한 고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하는 어떻게 됐다? 백제가 통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화는 사로국이었던 나중에 신라가 또 통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변화는 이제 가야가 통일하는. 뭐 이러한 식으로 여러 나라가 이렇게 네 개 국가로 재편이 되는 이러한 양상을 띠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각 국가별로 어떤 왕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자,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자, 먼저 이제 고구려 갈게요. 자, 고구려. 일단 1세기 후반부터 주변에 있는 옥조와 동해, 요동 지방까지 전출해서 또 고구려를 크게 발전시킨 이 왕이 바로 누구냐면 태조왕이에요. 태조왕. 태조왕. 태조왕은 기록상으로 보면요. 무려 130년을 살아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왕이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왕권이 강해졌다고 보면 돼요. 그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때 당시에는 왕권이 강해야 돼요. 왕권이 약하잖아? 그럼 전쟁이 안 돼요. 야, 공격! 했는데 싫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원래 왕이 처음에는 이렇게 강하지 않다가 점점 왕권이 강해지면서 국가가 더욱더 강해지는 이러한 시기가 바로 이때 고대 시기예요. 그래서 태조왕은 또 오래 살기도 살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특히 나라 발전하려면 이때 당시 일단 영토 확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오기처럼 옥조와 요동 지방까지 진출해서 상당히 큰 영토의 고구려를 만든 왕이 태조왕이다. 근데 여러분들 고조선이 망할 때 다시 한번 지도 한번 그리면 고조선이 망할 때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여기저기에 막 군을 설치했잖아, 군. 응? 근데 그 중에 마지막까지 버틴 왕이 낙랑군이에요. 낙랑군이 어디쯤 있냐면, 한, 이쯤 있어요. 이쯤. 요쯤에 낙랑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고구려가 이렇게 발전하니까, 야, 씨, 아직까지 한나라, 이 중국 군현이 버텨? 해서 이제, 얘네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미쳐있는 왕, 미천왕. 자, 미천왕이 낙랑군을 점령해요. 그러면 이때 낙랑군을 점령할 때 낙랑군의 낙랑 공주가 고구려의 호동 왕자에 빠져서 자기네 나라의 자명고를 찢어서 결국 낙랑군을 호동 왕자가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하죠. 자, 뭐 어쨌든 결국 미천왕 때 낙랑군마저도 쫓아내면서 중국 군현 세력, 그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했던 네 개의 군현, 마지막 군까지 점령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 지역은 우리 민족이 이 지역을 완전히 다시 되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가면요. 백제는 우리 아까 온조가 위례성을 지금의 그 잠실 송파 지역에 세우고요. 어, 백제의 한 소국으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온조 이후에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특히 고이왕 때 가잖아. 고이왕. 어? 고이왕 때 이제 왕권을 확립해요. 그래서 국가 체제를 뭐 정비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바로 왕권을 확립해가는 과정이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직이 보스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딱딱딱 어, 질서가 잡혀야 되잖아. 자, 그러기 위해서 고이항은 뭘 했냐면 이런 걸 했대요. 관직과 관리의 등급을 마련했다. 등급. 등급을 1등급부터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조직 보면 보스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뭐가 있니? 서열이 있죠. 넘버 1이 있으면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쫙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도 왕이 있으면 그 밑에 딱딱딱 관리의 급을 구분해서 왕한테 왕 중심으로 이렇게 충성하는 이러한 조직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고유왕이에요. 그래서 관리의 등급을 나눈 다음에 제가 몇 등급인지 1등급인지 3등급인지 막 18등급이 생긴 거 보니까 1등급이 조금 뭔가 좀 좀 찐따같이 보이네. 쟤 찐따 아니야? 해가지고 막 뭐라 했는데 알고 봤더니 1등급이야. 이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등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고이왕이 아주 고운 옷을 마련해줘. 옷을 마련했다. 고운 옷. 어?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서 옷의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도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데
학년을 상징하는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학년인지 1학년인지 3학년인지 그런 거 구분해가지고요. 나는 질서를 잡잖아요. 우리 밥 먹을 때 학년별로 먹잖아요. 만일에 어, 구분을 안 하면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완전 난장판이 되겠죠. 질서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국가도 백제가 고유왕 때 이런 거를 등급을 마련해서 왕 중심의 체제를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한의 소국들을 하나씩 하나씩 병합을 해 나갔다. 이러면서 마한의 주도권을 백제가 갖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완전히 마한을 통일한 건 아니고요. 하나씩 병합을 하면서 고유왕도 백제의 기틀 마련에 또 백제를 강하게 만드는데 많이 기여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물왕이 나오네. 뇌물. 뇌물 아니에요.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권을 확립하는데 자, 근데 신라는 아까 선생님이 사로국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 김 씨와 석 씨와 박 씨, 세 성씨가 그동안에 돌아가면서 대표를 했단 말이야. 근데 바로 뇌물 때부터 김씨만 왕위를 세습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왕호를 왕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냐면 마립간이라고 이야기했대요. 마립간. 그러니까 신라는 아직 뭐뭐 왕이라고 왕호를 쓰지 않고요. 마립간 이라는 칭호를 썼다는 얘기예요. 사실 교재에도 뇌물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정식으로 얘기하려면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왕이라는 칭호 대신에 왕호를 마립간으로 했기 때문에 뇌물 마립간이 맞는 거죠. 음. 자, 그래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는 그럼 뭐냐? 칸이라는 뜻이야. 칸. 칸이라는 거는 그러면 징기스칸 들어봤죠? 뭔가 그 부족의 지배자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마리깐이라는 친구를 쓰기 전에는 어떤 친구를 썼느냐? 자, 여러분들, 요거는 교과서 잠깐 보고 가실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28페이지 칭호가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쪽에 나와 있죠. 마리깐이라는 말이 이제 대군장이라는 뜻인데, 요거 뇌물 때부터 썼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는 이사금을 이사금이라는 말을 썼대요. 연장자, 계승자, 이빨 자국, 입금이라고도 했대요. 그래서 뭔가 이빨이 많으면 연장자로 생각했는지 정확한 거는 이제 추론 뭐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이빨 자국이 많은 이런 사람이 뭔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는지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박 씨와 석 씨와 김 씨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사금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왕이 번갈아 가면서 하면 왕권이 강하겠니, 약하겠니? 약한 거예요. 자, 우리 학교도 교장 선생님이 막 돌아가면서 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해요. 반장을 막 돌아가면서 해요. 그럼 권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권위를 높이려면 한 사람이 쭉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석 씨, 박 씨가 결국 김 씨한테 밀린 거예요. 그래서 김 씨가 뇌물 때부터 야 이제 나는 나만 이사금 할 거야. 근데 이제 이사금은 이빨 자국이니까 조금 권위가 떨어진다. 나 칸이야. 내 나를 세워줘. 해서 대군장이라는 의무의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언제부터 뇌물 때부터 썼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왕권이 한마디로 강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왕권 강화되는. 이러한 양상이 신라는 내무랑 때부터 벌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 김씨가 왕위를 세습했다라는 거, 칭호가 마리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것은 왕권을 강화시켰다라는 거. 왕권이 강화되면 이 고대 국가는 결국 국가의 힘이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가야 보고 마무리할게요. 가야. 삼국으로 좀 안 껴주네요. 사국 시대가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요. 가야는 거대한 중앙 집권 국가를 발전하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름 가야도 나름 발전을 초창기에는 했던 국가고요. 특히 이제 금강가야. 금간에 많이 왕들이 썼나 봐요. 실제로 이제 가야가 있었던 김해 지방에서 출토되는 유물 보면 금간 가야 시절에 금간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이 금강가야는 변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변환에 뭐가 많이 있었다고 했니? 철이 많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제철 기술 발달하고요. 철을 덩이새 같은 덩이 쇳덩어리를 주변 지역에 수출하면서 발전했던 국가예요. 그리고 낙랑군과 외를 잇는 여러분 낙랑군이 아까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려주면 그리고 낙랑군이 한반도 중간쯤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그 낙랑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외가 있잖아. 근데 가운데 금강가야가 있죠. 그래서 이 양남군과 외 중간에서 나름 이제 중개무역을 하고 또 쇠 같은 거 철을 수출하면서 금강가야가 가야 전체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가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금강가야의 시조는 김수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김씨 중에 김해 김씨 있죠. 김해 김씨는 다 금강가야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김씨가 신라에도 있잖아. 신라 우리 경주 김씨. 경주 김씨. 내무랑의 후손이에요. 신라의 후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과 또 가야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이러한 세 나라가 이제 서로 건국하고 성장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서로 한판 붙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세 나라다 보니까 한 나라가 잘 나가면 나머지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또 잘 나가는 나라가 바뀌면 또 동맹이 바뀌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복잡하게 진행이 될 건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